네, 오늘도 서울이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도로 아스팔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열차 선로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기찻길, 선로가 휘어져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요. 의정부역에서 송추역 방향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선로의 온도 상승으로 중단됐습니다. 선로 점검차가 사전 점검 중에 이 극한 폭염으로 선로의 이상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KTX나 무궁화호 열차가 다니는 선로는 그 지하철과 달리 외부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선로가 열 팽창하면서 녹아버리고 휘어버리는 궤도 틀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레일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자갈 위의 레일 온도가 64도가 넘으면 KTX 운행이 중단된다고 하니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레일 온도가요, 64도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64도. 무쇠도 휘게 만드는 폭염인데, 그런데 이런 날씨에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면, 와, 이거 뭐 상상만 해도 땀이 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가 자격증 시험장에서. 오사실에서 에어컨이 안 나왔다는 점과 답안지가 처음에 잘못 배부가 됐다는 거, 관계자분들이 에어컨을 막 고치려고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뭔가 효과가 없는 걸로 봐서 그때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었고, 한 2시간 넘게는 에어컨이 일단 작동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초콜릿을 먹으려고 했는데 초콜릿이 좀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봤으면 꽤 더웠던 시험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무슨 시험장에서 초콜릿이 녹을 정도였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국가자격증 물류관리사 필기시험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고사장에서 에어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는 매우 더운 상황이었는데 수험생 16명이 1시간 가까이 이른바 거의 찜통 교실에서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험 봐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러다가 쉬는 시간에 다른 교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에어컨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 오류도 있었다고 하는데 시험지에는 오지선다형으로 나왔는데 답안지에는 4번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엉뚱한 답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단 측에서는 이번 일들에 대해서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중해야 되는 이 시험장에서 더위 때문에 이런 날씨에 에어컨 고장 나면, 만약에 그렇다면 선풍기는 어떨까요? 이 더운 날씨에 선풍기만 틀면 더 더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가 뜨겁잖아요. 선풍기를 틀면 더 덥다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는 주변 온도가 내 몸의 체온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의 바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으면 선풍기를 틀어도 땀으로 수분만 빠져나가고 체온 자체를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각국 정부 지침을 보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35도 이상에서 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체감 온도가 4도 정도 낮아지는 데다가 전기요금이 최대 70%까지 절약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왜 시장 같은 데 가면 선풍기 뒤에다가 막 얼음 주머니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풍기가 소용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우리 조상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등목 기억나십니까? 시원한 물줄기. 지나치게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팬으로 그 공기를 피부에 대게 되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체온 조절을 하는 피부에 히터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에 불리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탈수로 인한 체온 상승도 크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환기를 적절히 하면서 특히 그 찬물로 샤워를 하는 데다해서 피부 체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바닷가 생태계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바닷가 찾아갔다가 백사장 쪽에
저게 파란 건지 투명한 건지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5년 살면서 이런 해파리들 처음 보고 너무 징그러웠어요. 곰팡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좀 무섭고 물놀이 할 때 조금 그랬어요. 곰팡이처럼 생겼다고요? 해파리가? 그게 뭡니까? 네, 이게 푸른 우산 관 해파리라고 해서요.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류의 해파리라고 합니다. 이게 영상이 있는데 실제 촬영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바닷물 위에 파랗고 속은 하얀 이런 동그란 물체들이 둥둥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해파리들이 파도에 밀려서 백사장까지 점령한 상황입니다. 저게 해파리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는 이 해파리가 제주와 남해 일대에서도 꾸준히 관측돼 왔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출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 해파리가 독성이 강하진 않는데 체질에 따라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푸른 우산관 해파리. 이런 해파리가 왜 갑자기 제주 앞바다에 나타났을까요?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이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해파리인데 아열대성,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7월 달에 이제 수온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야, 이제 뭐 바닷물까지 온도가 올라가니 대체 어디를 가야 덜 더울까요? 지도를 봤더니요, 딱 한 군데가 있답니다. 궁금하시죠? 기상청 지도에 다 막 다른 색깔로 나오는데 여기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된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원하기로 유명한 강원도 태백입니다. 태백?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상청 특보현황 지도가 화제인데 저기에 보시면 전국이 지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져서 다 자주 비치거든요. 보라색인데. 유일하게 태백만 하얀색으로, 내륙인데도 하얀색으로 저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아, 저 하얀 데가 태백이에요? 그만큼 온도가 낮다는 뜻인데 강원도 지역도 대부분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지만 태백은 폭염 경보 자체가 아예 발효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발 고도가 한 902m 정도 되는데 대관령하고 같은 수준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름에도 시원한 데다가 도시에는 또 열섬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밤에 이제 그 뜨거운 게 식혀지지 않는. 예. 태백시는 열섬 현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밤에 엄청 시원해서 여름에 태백시 리조트에서는 손미불을 덮어야 될 판이고 태백의 캠핑장에서는 전기장판이 필수라고 합니다. 전기장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태백시 SNS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홍보 영상이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야가 10개였는데 대야가 없어요? 10개, 대야가 10개였는데 지금은 9개밖에 없다. 그래서 열대야가 사라졌다. 열대야 없다. 이러한 아재 개그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대야가 없어요. 대야가 10개였는데 열대야가 없어졌어요. 자, 강원도 태백에는 폭염도 없고 열대야도 없다. 기상 전문가는요, 이곳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매년 여름 선물을 받는 곳. 매년에도 보면 제가 뭐 다 기억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전국이 내려졌을 때 하얗게 빈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강원도 태백 지역이었거든요. 원래 태백 지역의 기후 특성이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춥고 이런 곳인데 그 겨울에 추운 대신에 여름에는 그런 선물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곳마저, 여기마저 이제 더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에는 그 시원하다는 강원도 태백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태백마저도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우리가 폭염일이라고 부르는 건 그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부르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태백은 7월과 8월에 이 폭염일이 0.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된 겁니다. 이제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이 없는 가운데요. 한라산만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피서를 어디로 가야 되나 싶으실 텐데 이 극한 더위에도요 매우 추운 곳이 있습니다. 저 얼음골인가 저기? 맞습니다. 경남 밀양의 얼음골인데요. 저도 가봐서 알아요. 삼복 더위에 얼음이 얼어서 천연기념물 224호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시원하고 추운지 저도 궁금한데. 그 바람이 막 시원한 바람이 막 나와요 굴 속에서. 네, 그 최근에 35도를 넘는 날씨에도요 영상 1도를 정말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등산객들은 이
겉옷을 꺼내 입고요. 보온병에도 담아온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할 정도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켜켜이 쌓인 바위 때문에 시원한 그 냉기 바람이 분다고 하거든요. 겨울에 축적된 냉기가 바위 밑에 공간에 있다가 봄을 지나 여름까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기서 뭐 마냥 살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도시에서 요즘 그래서 양산,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양산을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더운 것으로 알려진 일본에서는요. 요즘 이런 양산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생긴 양산이에요? 바로 그 삿갓형 양산이라고 하는 건데. 삿갓?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에 일본이 하계올림픽 열 당시에 더위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도쿄도에서 그 대책으로 삿갓형 양산이라고 모자 같은 삿갓 같은 양산을 쓰고 끈으로 고정하는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놨었는데 당시에 저거 이제 스타일이 촌스럽다. 저걸 누가 쓰냐라고 혹평이 쏟아졌었습니다. 저걸 쓰고 도시에 어떻게 걸어 다녀요? 2019년에 굉장히 막 비웃음을 샀었는데 저게 요즘에 재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 들어 저걸 막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저게 유행이 시작되면서 SNS에서 어떤 사진이 화제가 됐는데 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엄마가 삿갓형 양산을 지금 모자로 씌워주고 학교로 등겨보낸 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학생은 저 모자를 쓰니까 머리 쪽에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했다라고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도롱이라고 하나요? 옛날 참 우리 어르신들, 조상님들 삿갓 쓰고 다녔잖아요. 등목했잖아요. 역시 더위엔 지혜가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